이번 주 한국의 G2 균형 외교가 분수령을 맞습니다. 내일 비슷한 시각에 미국에서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리기 때문인데요. 대중국 견제 공조를 요구하는 미국 그리고 남북 대화와 경제에 영향이 큰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정무위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비롯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이 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특사 정의용 실장과 만났습니다. President Trump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 수석 대북특사, 북미회담 메이커, 화려한 수식어를 자랑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원로 역할을 하던 정 장관을 올해 초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정부의 마지막 외교사령탑이죠. 멈춰선 북미 대화를 재가동하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정의용 서훈 콤비는 지난 5일 평양 도착 직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어 6일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떠났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5월 북미 정상회담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정 실장은 중국으로, 서 원장은 일본을 향해 떠났습니다. 자, 정의용 장관 옆에는 오래된 파트너 콤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늘 함께였습니다. 정 장관 후임으로 국정원장에서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정 장관이 컴백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투톱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오늘 각기 다른 미션을 갖고 미국과 중국으로 떠나는데요. 우연히 시기가 겹쳐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서훈 실장은 오늘 밤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관한 3국의 협조 방안 논의합니다. 일단 탄도미사일을 쏘며 바이든 행정부를 도발하는 북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겠죠. We have said that denuclearization will remain at the center of Americ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y approach to North Korea, in order to be effective, will be one that we will have to execute in lockstep with our close allies. 백악관이 밝힌 핵심 이제 첫째는 방금 언급한 대북 정책 조율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입니다. 한미일 3국이 반도체 제조 기술에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이 공급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컴퓨터 관련 기기 수요가 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졌고 이에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가운데 50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겠다라고 배정했습니다. It's a once-in-a-generation investment in America, unlike anything we've seen or done. What I'm proposing is a one-time capital investment of roughly $2 trillion in America's future, spread largely over 8 years.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12일에 아예 반도체 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삼성전자, 제너럴모터스, 글로벌 파운드리 등 관련 업체들을 모두 불러들였는데요.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자는 취지입니다. 또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군사 쿠데타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모든 이슈가 한미일 안보협의회 책상에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에 중국 견제 4대국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We'll also discuss our deep concerns with actions by China, including in Xinjiang, Hong Kong, Taiwan, cyber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economic coercion toward our allies. That's why they're not merely internal matters and why we feel an obligation to raise these issues here today. 美国不代表国际舆论，西方也不代表国际舆论，无论是从人数上来讲，还是从世界潮流来讲，西方的舆论不能被认为是国际舆论。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으로 갔다고 했죠. 내일 아침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최근 들어 북한 더 이상 거칠 수 있을까 싶은 대남 비난담화, 또 탄도미사일까지 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 대화의 한 축인 중국의 외교적 요구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한중 외교장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글쎄요, 노력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알아서 노력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느껴집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과 중국의 대미 견제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무려 540명을 넘어섰습니다. 반쿠데타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해서 무차별 수색도 일삼고 있는데요. 신한은행 양곤 지점에서 일하던 미얀마인 여성은 군부의 총격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With approximately 3,000 civilians fleeing from Myanmar into Thailand this past weekend to escape military shelling. These violent actions by the military are completely unacceptable and require a strong messag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런데 말만 있을 뿐 정작 국제사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에 사절단까지 보내서 군부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미얀마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군부와 결탁해서 가스관 사업도 추진 중이죠. 유엔 안보리가 2차례나 열렸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를 직접 겨냥하는 데 부정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패권적 상업적 이해가 걸려있지 않은 사안이라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가는 안보실장, 중국 가는 외교장관, 한국, 미중 균형 모색할 것.